원장님, 노년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60살 넘어서 오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65세 이상 환자분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막 빠르면 40대, 50대 분들도 노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4만 5천 명의 환자를 만난 한의사 민예은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늦둥이라서 저희 엄마가 66세시거든요. 근데 노년층은 65세부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65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세를 노년이라고 하니까 기대 수명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정말 잘 관리하면 120살까지도 산다고 하고 관리하는 기대 수명이 아니라 그냥 여자 나이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한 80대 초반 아니에요? 예전에 8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여자 평균 기대 수명이 높거든요. 93세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이니까 다 합친 거니까 93세면 진짜 빠른 거잖아요. 제가 연말마다 90대 이상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공진단에 기부하는 이제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9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진짜 많아져서 저도 기부의 양이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아니,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되게 수명이 연장되고 이렇게 빨라지고 있다. 예전에 60세 하면 막 환갑잔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 다 모이고 오래 사셨네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혀 65세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점점 더 노년의 생활은 길어지니까 아직은 중년이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자꾸 노년 진행이 빨라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질환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청각 질환, 그러니까 귀 질환인 거죠. 눈이 멀면 상을과 멀어지고 귀가 멀면 사람과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청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그런 관계 유지에 정말 필수적이에요. 특히 청력의 저하는 치매 확률을 무려 8배나 높이게 되니까 TV 소리가 예전에는 20이면 들었었는데 뭐 23, 4 자꾸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뭔가 자꾸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되묻게 된다든지 아니면 발음이 좀 뭉개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인 관리가 치료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가족들과도 얘기해야 되고 손주의 귀여운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제 친구들이랑도 막 얘기하면서 하다못해 하트라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노년의 시간에 귀가 안 좋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복이 귀에 대한 복이고 예방해야 될 것도 귀 질환이다. 두 번째는 눈 질환이에요. 그 중에서도 백내장 환자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백내장 환자분들의 이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이 조금 뿌옇게 보인다거나 뿌옇게 보이기 전에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조명이나 이렇게 보면 빛이 번지게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빛 번짐이 이렇게 좀 생긴다거나 아니면 초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맞는 것이 조금 어렵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백내장을 의심하고 전조 증상이니까 눈 질환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치주 질환 조심하셔야 돼요. 치주 질환은 치아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건데 특히 잇몸이 많이 무너지세요. 이도 문제지만 잇몸이 많이 무너지는데 한의학에서 치아에서 씹는 것부터 항문으로 또 이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이 전체 과정을 저희는 소화 과정이라고 봐요. 하기작용이 잘 일어나야 한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현재 노년의 건강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위장 질환의 문제는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치주 질환이 이것의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되지 않게 되는 저작 활동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 되면 영양 섭취에도 또 문제가 오고 저작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 기능에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질환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런 질환들은 항상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질환을 일으키는 몸의 환경이 있는 거죠. 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질환명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정도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고당콜 관리예요. 고당콜 저희가 은어처럼 사용해가지고 저희는 익숙한데 우리 미니보건 시청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래서 고당콜 관리 잘 되고 있어? 그 사람 대사질환 잘 되고 있어? 이제 원장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명난청 환자분들 중에서도 대사질환, 이 고당콜이 있으신 분들은 이명난청이 보통 50대, 60대부터 이렇게 발병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 막 40대부터 오신 분들은 이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요. 귀질환을 빠르게 당길 뿐만 아니라 이것에 낫는 과정도 일반 환자들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이건 귀질환뿐만 아니라 또 안면질환 이런 것들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안면신경마비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골든타임 상당히 중요하고 초기 치료 속도가 정말 전체 어느 정도 낫냐에 영향을 줄 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치료 계획이나 예후를 잡을 때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아요. 평균값이 뭐 한 달 안에 나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 최대한 3달은 치료 계획을 잡을 정도로 이 고당콜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 속도도 많이 느리게 된다.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 관리예요. 이 자율신경 관리는 특히 호르몬 밸런스과 연관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갱년기와 관련되는 성호르몬이랑도 연관이 있고 수면을 유지하고 수면을 만드는 그 수면 유지 및 개시를 하는 그 호르몬과도 둘 다 연관이 있어요. 요즘은 폐경 시기도 되게 많이 빨라지면서 보통 폐경을 우리가 40대 후반, 50대 초반, 대부분 50대 초반에 이렇게 하게 되시는데 52세 정도를 저희가 기준점으로 잡으니까요. 근데 45세에 폐경하고 이런 환자분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에도 성조숙증이라고 그렇게 사춘기가 빨리 오고 빠르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에 키 성장이 잘 안 되거든요. 초경이 막 빨라진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성조숙증 후아 환자도 너무 빨리 오니까 이거를 최대한 늦춰서 지연시켜서 키 성장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 아이의 예상 키보다 10cm, 20cm 조금 더 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갱년기 시간을 최대한 지체시켜서 폐경도 저희가 지체시키기도 하거든요. 최대한 지체시켜서 이 중년의 건강을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게 관리의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신건강관리예요. 우리 노년성 질환을 일으키는 이명, 난청, 어지럼증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미니보감에서도 얘기했듯이 감정중추랑 연관이 있어서 얘네들이 두 개가 합쳐지면 정말 가속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명, 난청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가 잘 되고 이 치료를 잘 겪는 환자분들은 그래도 정신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면, 불안, 초조한 거, 우울 이 4가지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이 정신건강 관리는 기억력, 인지기능 그리고 정서적 안정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노년의 삶의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노년에 잘 생기는 질환 3가지와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예방해야 되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노인 요양에 대한 발전도 한몫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 수명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침상 수명도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침대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 감는 날까지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죽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 건강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 꼭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3+3 잘 기억하셔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은의 보약 같은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